가계빚 1,350조 원 시대.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빚 탕감 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빚 탕감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 문 정부의 빚 탕감 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이 관리하는 장기 연체 채무자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빚 원금이 1,000만 원 이하, 그다음 연체 기간 10년을 넘긴 채무자가 대상이고요. 네. 그게 이제 모두 123만 3천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또 골라요. 채무 조정에 응하지 않고 있는 미약정자 40만 3천 명을 예. 우선 탕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빚탕감이라고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빚탕감이 아닙니다. 장기 연체 채권 소각이에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이건 뭐냐면 채권이 10년이 지나면요. 채권 시효가 소멸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이 시효가 소멸되면 우리나라 법이 지금 잘못돼 있어갖고 시효가 소멸된다고 하면서 자동 이 소각되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냥 채권은 살아있는데 법적으로 10년 지나면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은행이 이거를 그러면 소각을 시키지 않고 채권 추심업체에다가 팔아넘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야 이거 저소득계층이 이거 장기 채권을 갖고 있으면 이분들이 신불자 이임이 됐고요. 그다음에 연락도 안 되는 노동시장에서 떼밀려 나간 사람도 무척 많으니 이걸 정산을 해주고 노동시장으로 다시 복귀시켜서 노동력,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만든 게 국민행복기금을 만듭니다. 그때 은행에서 채권을 구입을 해요. 그래갖고 얼마에 사들이냐면 2.78%에 사들입니다. 2.8%쯤 뭐죠? 100만 원짜리 채권을 2만 8천 원에 사는 겁니다. 이것을 약 한 50% 정도 추심을 합니다. 국가가 좋은 일 하겠다고 하면서 앞장서갖고 47만 한 2천 원씩 버는 거예요. 하나 추심할 때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합법적으로 현대판 추노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그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게 없애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사실 사채업자 뭡니까 채권 추심회사 예. 거기서 하던 일을 갖다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냐 결국은. 그리고 또 뭐냐면 국민행복기금. 2013년 4월 국민행복기금 해갖고 지금까지 얼마 번 줄 아세요? 벌었다고요? 벌었죠. 추심이 되니까 7천억을 벌었습니다. 어디 쓴 줄 아세요? 채권을 싸게 판 은행들 분배금으로 나눠줬습니다. 은행에다 다시. 이해가 돼요? 다 나눠주진 않았는데 계속 채권을 사들여야 되니까 일부 나눠두고 그중에 상당 부분 수익을 은행에 나눠줬어요. 거기는 뭐 손해본 게 있으니까 보전해주기 위해서. 아니 그럼 2.8%에 팔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이미 포기한 채권 각서예요. 근데 그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은행에서 예컨대 대출 금리를 붙일 때 이미 손실에 대한 그 계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다 들어가 있고 이 사람들은요. 이자 받고 어쩌고 하면 원금을 다 뛰어넘은 사람들이야. 그러다가 갚다가 못 갚아갖고 포기하고 집도 절도 다 버리고 사회에서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걸 국민행복기금에서 사들인 거예요. 그 종국적인 목적은 국민행복기금 없애자는 겁니다. 국민행복기금이 갖고 있는 채권 이거 다 소각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 잘못 이해해갖고 빚탕감이라고 접근한 겁니다. 물론 빚은 탕감이 되죠. 그러나 이미 채권 시효가 소멸된 것들 지금 법이 잘못돼갖고 그것을 소각시켜야 되는데 소각 안 시키고 있었던 것을 이제 합법적으로 소각하는데 국가가 나서자. 여기서 형평성 문제를 벗어날 수는 도저히 없어요. 이 빚을 아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갚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도 보면은 거의 한 30%의 사람들은 또 빚을 꾸준히 갚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사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정말로 극빈층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갚은 거예요. 이것을 어디까지나 저는 열심히 산 사람, 땀 흘린 산 사람, 빚을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자신의 노력이 있는 사람들의 중심에서 이 정책을 해야지 이런 사고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갚을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또 대책이 있어요. 뭐냐. 갚을 능력 있는 사람들은 계속 어렵게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은행에서 돈을 또 못 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용 등급을 올려주는 투트랙 정책을 지금 쓰고 그게 공약이에요. 그렇죠. 갚고 있는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되니 당신들의 신용 등급을 올려서 이제 은행에서 무차별로 융자할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융자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면서 사채나 대부업으로 안 가도 되게. 안 가도 되게. 이 신용 등급을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은행에서 무척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갚는 사람들이니까. 빚을 갚은 사람들이 이게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58만 명 문제된 사람들 가운데 31만 명이 빚을 갚았습니다. 갚았어요. 그리고 16만 명이 지금도 빚을
찾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신용 등급 뭐 이것도 바닥이긴 하지만 생활 수준도 너무너무 안 좋은데도 빚을 갚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에서의 형평성과 공정함을 우리가 이거는 구축해 나가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빚을 갚은 사람은 정말 뼈 빠지게 먹을 거 안 먹고 갚았는데 그 사람한테 신용등급 올려주고 해줄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근데 이런 저 같으면 만족하지 못할 이 것 지적 저는 같아요. 옳다고 봐요. 이 지적 옳다고 네.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억울하고 분할 것 같아요. 아니, 이 문제는 이 지적은 뭐냐면 갚아나가 열심히 갚아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갚을 사람들이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절대 갚을 수 없는 절대적인 숫자를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한 300만쯤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죽을 때까지 못 갚고 결국은 노동시장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그럼 이분들을 돌아올 수 있는 게 갚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갚는 사람도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형평성 문제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고려했을 때 영원히 못 갚는 300만 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정부의 정책이 크게는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정직성의 문제, 진정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상실된 사람, 그리고 갚을 수도 없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겠느냐. 이거 선정 엄중하게 문제. 물어봐야 됩니다. 통상 경제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빚을 한 5, 6년 동안 갚지 못하면 갚을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사실 2002년부터 개인 회생조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이른바 그 개인 파산제도를 좀 하고 있어요. 작년에 개인 파산제도로 통해서 한 9만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부터 도입된 개인 워크아웃 때문에 그동안 한 139만 명이 혜택을 봤어요. 지금 제도가 쭉 있어 왔습니다. 이건 진짜 네.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 왔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더 이상 돈 갚을 능력 없는 사람들 국가가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 문제. 어떤? 자, 나는 1,500만 원 빚 졌어요. 나도 어려워. 난 1,200만 원 빚 졌어. 나 진짜 어려워 못 갚겠어. 그랬더니 1,000만 원 자르니까 200만 원 때문에 나는 혜택을 못 보고 평생을 도망 다녀야 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기준이 그렇죠. 기준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연체 기록의 삭제가 문제인데 빚 탕감뿐만 아니라 연체 기록이 다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가 법원의 개인 파산 제도를 내면 법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빚을 탕감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록이 남습니다. 은행연합회에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5년 동안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형평성 문제 생긴 겁니다. 그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제도가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하냐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뭐 열심히 갚는 사람들. 그건 미담이에요. 미담이 아니라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렇죠. 꽤 많은, 꽤 많은 58명 사람들이, 예. 58만 명 근데 중에 문제는 뭐냐면 31만 명이 다 상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담인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현실이죠.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못 갚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담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기대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어떤 사람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단지 저 사람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버티면 있는데, 예. 빚을 안 갚게 된다. 근데 이게 꼭 빚을 저는 아니야. 그게 어떻게 아니라 했습니까? 그렇다고. 근데 그리고 이제 자꾸 그 의지와 의도의 문제로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300만 정도는 지금 경제 과학적으로도 사실 영원히 못 갚아요, 능력의 영원히.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의지가 의도가 없다라고 해서 뭐를 이렇게 연결되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 다 망할 때 국민이 혈세로 공적자금 투자했잖아요. 그때 아무도 보수 언론들 뭐라 해줘도 얘기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몇 푼이나 된다고 지금 그래도 얘기하는 얘기했죠. 거예요. 왜 그다음에 그걸 얘기하나. 그다음에 얘기했죠. 네. 그 장기 연체자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돈 1,000만 원 지금 못 갚는 데는 이분들이 왜 못 갚느냐. 그다음 10년 동안 지금 뭡니까? 사실 신용 불량자로 사는 거잖아요. 장기 연체자 낙이 찍히면은 뭐 금융 거래라든지 이것들이 다 제한을 받는데 여러분 같은 그러겠어요? 야, 보니까 돈 1,000만 원 안 갚아도 돼. 너네 1,000만 원 꾼 거인데 까짓거 내 신불리하러 살지 뭐. 이럴 사람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갚는 사람들은 그나마 형편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갚는 거고 정말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재출발하는데도 그냥 지장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악순환에 빠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취직도 못하고 금융거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재출발을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갚을 수도 없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가난한 분들 중에서 열심히 갚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갚을 여력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봐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모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방식, 그런 통로,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빚을 갚아야 된다는 큰 우리의 그 상식, 이거는 공정한 근데 사회에서 밀고 그 나가야 전 의원님, 된다는 이런 거죠. 전 의원님. 네. 전 작가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말 능력 있는 빚을 갚을 에토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믿음 위에서 정책을 펴야지. 세상이 그런 에토스를 가지고 있고 그런 선의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분도 있지만은 이 제도가 부실하고 또 제도가 악용하기 쉽게 되면은 거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계층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복지 그 정책 악용에- 중에서 보통 사람의 근데- 수입보다도 500만 원의 복지를 이것저것 다 해갖고 타는 사람이 야, 근데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 원 안 갚으려고 10년 동안 그렇죠. 신용 불량자로 근데 지낼 의사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아니, 이게 거예요. 제대로 된 제도를 아니, 만들어야 네. 된다는 거죠. 전 의원님, 근데- 지금 이게 통계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이렇게 10년 연체한 사람들이요. 빚을 내자마자 그때부터 이자 안 내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도. 5년이고 6년이고 바둥바둥 갚다가 안 되고. 절벽에 딱 부딪힌 거예요. 네. 대부분 이게 99%가 아니고 거의 100%입니다. 계속 갚고 생활하면서 노력하다가 벽에 딱 부딪혀갖고 더 이상 갈 데 없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 중요하거든. 빚 갚을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고 노력할 수 있는 걸 알려줘. 그러나 영원히 안 되는 한 구덩이는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제도를 갖다가 그 예. 파렴치하게 이용할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을 파렴치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뭔지 난 상상이 안 되거든요. 아니, 난 근데 이랬으면 이제- 좋겠어. 아니, 이거를. 근데- 아니, 난 이랬으면 좋겠어. 그럼 만약에 뭐냐면 우리 모ral 사회에 해저드의 문제로 번제도 가지 없고 말라는 아무것도 거죠. 없는 거죠. 자동 시효 소멸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자 이거 하지 말자. 빚 갚아주지 말고 하지 말자. 그러나 시효가 소멸된 거 자동 소각하는 법은 통과시키자. 아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재윤경 의원이 의원 되기 이전에 그 주빌리 은행 그 운동을 그렇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컨대 예. 우리가 27,000원만 내면 100만 원짜리 빚을 남의 것을 갚을 없애줄 수 수 있다. 있는 거에서 예. 그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태교회는 뭐가 있냐면 희년이라는 게 있대요. 희년이라 그래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해인데 그 해는 이제 빚을 딱딱 탕감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마치 그 종교적 희년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그 좋은 전통이잖아요. 예. 새로운 출발점을 다시 한번 제시해 준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고 법적으로 좀 한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냐면 국민행복기금. 2013년 4월 국민행복기금 해갖고 지금까지 얼마 번 줄 아세요? 벌었다고요? 벌었죠. 추심이 되니까 7천억을 벌었습니다. 어디 쓴 줄 아세요? 채권을 싸게 판 은행들 분배금으로 나눠줬습니다. 은행에다 다시. 이해가 돼요? 다 나눠주진 않았는데 계속 채권을 사들여야 되니까 일부 나눠두고 그중에 상당 부분 수익을 은행에 나눠줬어요. 거기는 뭐 이게 손해본 게 있으니까 보전해주기 위해서 아니 그럼 2.8%에 팔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이미 포기한 채권 각서예요. 근데 그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은행에서 예컨대 대출 금리를 붙일 때 이미 손실에 대한 그 계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다 들어가 있고 이 사람들은요. 이자 받고 어쩌고 하면 원금을 다 뛰어넘은 사람들이야. 그러다가 갚다가 못 갚아갖고 포기하고 집도 절도 다 버리고 사회에서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걸 국민행복기금에서 사들인 거예요. 그 종국적인 목적은 국민행복기금 없애자는 겁니다. 국민행복기금이 갖고 있는 채권 이거 다 소각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 잘못 이해해갖고 빚탕감이라고 접근한 겁니다. 물론 빚은 탕감이 되죠. 그러나 이미 채권 그 시효가 소멸된 것들 지금 법이 잘못되었고 그것을 소각시켜야 되는데 소각 안 시키고 있었던 것을 이제 합법적으로 소각하는데 국가가 나서자. 여기서 형평성 문제를 벗어날 수는 도저히 없어요. 이 빚을 아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갚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도 보면은 거의 한 30%의 사람들은 또 빚을 꾸준히 갚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사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정말로 극빈층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갚은 거예요. 이것을 어디까지나 저는 열심히 산 사람, 땀 흘린 산 사람, 빚을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자신의 노력이 있는 사람들의 중심에서 이 정책을 해야지 이런 사고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갚을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또 대책이 있어요. 뭐냐. 갚을 능력 있는 사람들은 계속 어렵게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은행에서 돈을 또 못 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용 등급을 올려주는 투트랙 정책을 지금 쓰고 그게 공약이에요. 그렇죠. 갚고 있는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되니 당신들의 신용 등급을 올려서 이제 은행에서 무차별로 융자할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융자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면서 사채나 대부업으로 안 가도 되게. 안 가도 되게 이 신용 등급을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은행에서 무척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갚는 사람들이니까. 빚을 갚은 사람들이 이게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58만 명 문제된 사람들 가운데 31만 명이 빚을 갚았습니다. 갚았어요. 그리고 16만 명이 지금도 빚을 갚고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신용 등급 뭐 이것도 바닥이긴 하지만 생활 수준도 너무너무 안 좋은데도 빚을 갚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에서의 형평성과 공정함을 우리가 이거는 구축해 나가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빚을 갚은 사람은 정말 뼈 빠지게 먹을 거 안 먹고 갚았는데 그 사람한테 신용등급 올려주고 해줄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근데 이런 저 같으면 만족하지 못할 것 저는 같아요. 옳다고 봐요. 이 지적 옳다고 네.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억울하고 분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 지적은 뭐냐면 갚아나가 열심히 갚. 가계빚 1,350조 원 시대.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빚 탕감 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빚 탕감 대상 선정 기준 어떻게 됩니까? 이번 문정부의 빚 탕감 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이 관리하는 장기 연체 채무자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빚 원금이 1,000만 원 이하, 그다음 연체 기간 10년을 넘긴 채무자가 대상이고요. 네. 그게 이제 모두 123만 3천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또 골라요. 채무 조정에 응하지 않고 있는 미약정자 40만 3천 명을 예. 우선 탕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비탄감이라고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비탄감이 아닙니다. 장기 연체 채권 소각이에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이건 뭐냐면 채권이 10년이 지나면요. 채권 그 시효가 소멸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이 시효가 소멸되면 우리나라 법이 지금 잘못돼 있어갖고 시효가 소멸된다고 하면서 자동 이 소각되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냥 채권은 살아있는데 법적으로 10년 지나면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은행이 이거를 그러면 그 소각을 시키지 않고 채권 추심업체에다가 팔아넘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야 이거 그 저소득계층이 이거 장기 채권을 갖고 있으면 이분들이 신불자 이임이 됐고요. 그다음에 연락도 안 되는 노동시장에서 떼밀려 나간 사람도 무척 많으니 이걸 정산을 해주고 노동시장으로 다시 복귀시켜서 노동력,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만든 게 국민행복기금을 만듭니다. 그때 은행에서 채권을 구입을 해요. 그래갖고 얼마에 사들이냐면 2.78%에 사들입니다. 2.8%쯤 뭐죠? 100만 원짜리 채권을 2만 8천 원에 사는 겁니다. 이것을 약 한 50% 정도 추심을 합니다. 국가가 좋은 일 하겠다고 하면서 앞장서갖고 47만 한 2천 원씩 버는 거예요. 하나 추심할 때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합법적으로 현대판 추노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그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게 없애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 사실 사채업자 그 뭡니까 채권 추심회사 예. 거기서 하던 일을 갖다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냐 결국은.